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잠시 후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푸틴 대통령이 극동 연방대학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 회담과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자문위원 이리나 위원 모셨습니다. 네, 먼저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푸틴 대통령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셔서 그 모습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도착해서 바로 헬기를 타고 이곳으로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했다라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동 연방대학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회담 장소까지는 크게 멀지 않아서 금방 도착해서 회담은 급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북러 정상회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는 처음 있는 두 정상 간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 간의 만남은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이렇게 만나는 첫 정상, 외국 정상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동 기자한테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짚어봐달라고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했고 오늘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이제 첫 정상회담이 잠시 후부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계속 나오는데 저곳이 바로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에 있는 국동 연방대학이라는 곳입니다. 일단 오늘 정상회담 예상되는 일정을 잠깐 짚어드리자면요. 우선은 두 정상이 만나서 단독 회담으로 회담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참모진이 참석한 확대 회담 순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인 시간은 약 4시간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의 보도에 따른 것인데요. 일단 처음 단독 회담이 1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확대 회담이 3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요. 두 정상이 회담 후에는 만찬을 함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이 회담 장소로 밝혀지고 있는 이 연방대학이 에이펙 정상회의도 개최됐던 그런 장소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저기서 회담을 한 적도 있는 곳이고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국제적인 행사가 있을 경우에 회담장으로 굉장히 자주 애용이 되는 장소입니다. 일단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단 저 대학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장 큰 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그런 양국의 정상회담이 열릴 만한 공간이 어느 정도 있다, 확보가 됐다는 의미가 있고 또 그 대학 안에 숙소도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 숙소도 이제 대학 안에 마련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극동대학이 이번 회담 장소로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인프라적인 요소들이 적절히 갖춰졌기 때문에 저 장소가 선택이 됐을 거고 그렇다면 북러 정상이 왜 블라디보스토크를 선택을 했을까요? 사실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극동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게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아무래도 일단 접경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 정상이 만나기에 지리적 여건이 가장 최적인 장소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현재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그런 경제 협력 사업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 때문에 그런 협력 사업들이 아직 속도는 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오는 지역에 러시아 핫산 지역도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 핫산 지역과 북한의 나진 지구를 중심으로 현재 경제 그런 관련 프로젝트들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겠고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회담이 끝나면은 다시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을 해서 1대1로 또 행사에도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 사항까지도 다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리나 민주평통 자문위원도 함께하고 계신데 네, 안녕하세요. 이 블라디보스토크가 왜 선정됐는지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제 생각은 아마 블라디보스토크 그래도 또 제일 가까운 도시, 북한한테 제일 가까운 도시라고 보고 예. 절도도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서 또 극동 지역에서 또 블라디보스토크 수도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마 그것 때문에 선호한 것 같아요. 이 지역이 또 러시아에 있어서는 뭐 경제를 굉장히 많이 압축한 곳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것도 있던데 네, 실제로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도시고 절도 도시고 그 경제 엄청 활성화돼 있어요. 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네, 오늘 이렇게 회담이 열리는 이 장소 극동 연방대학 이 장소는 어떤 곳인가요? 일단 국립대학교이고 극동 지역의 최고 큰 대학교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정상회담을 적절한 장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블라디보스토크 심장. 이곳을 직접 방문도 해 보셨죠? 네, 저는 가봤어요. 근데 저 장소가 실제 회담을 할 때 좀 네, 회담을 어떤가요? 할 때는 좀 딱 가보시면? 적절한 장소예요. 안보도 잘 되고 예. 그 주변 분위기도 그렇고 경치도 그렇고 좋은 장소예요. 예. 좋은 결과 나와야 돼요. 그러게요. 지금까지의 일정이 사실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공개된 게 없는 상황입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언론들의 추측인 건데 왜 아직까지 이렇게 일정이 공개가 되지 않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북한이라는 나라의 사실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이번 김정은 위원장이 그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하는 과정 역시도 사실 거의 뭐 전날이나 돼서야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만큼 뭐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이나 그런 의전, 경호를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일정을 미리 공개를 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언론들을 통해서 뭐 오늘 회담 일정이나 그리고 동선 이런 상황들이 조금씩 공개가 되고는 있는데요. 네. 물론 가장 확실한 거는 회담이 시작돼 봐야 뚜렷한 그런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블라디보스토크라는 장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방문했던 장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겹치게 연상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북한의 어느 정도 의도가 좀 깔린 그런 행동이라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을 했을 때 차림새를 보면은 검은 코트 차림에 그리고 또 중절모를 쓰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게 사실 예전 김일성 주석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을 때도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었거든요. 같은 그런 그 차림새에다가 예. 그리고 뭐 행동까지도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까지도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을 연상시키는 모양이 있고 또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번이 열차를 이동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왔다는 것이죠. 사실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약 1시간 반 정도면은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여러 그 긴 루트를 통해서 열차를 통해서 이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그런 열차 이동이라는 게 과거 선대에서부터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김일성 주석이라든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든지 모두 러시아나 중국을 방문할 때 전용 열차를 이용해서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전통성을 강조하려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열차로 이동을 하려면은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해당 구간을 모두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평소에 다니던 그런 열차들을 못 다니게 운행을 정지를 하고 또 그에 따르면은 그 해당 지역 주민들도 그만큼 불편함을 겪을 것이고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열차 이용을 택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러시아와 북한 우리가 밀착한 관계다. 그리고 그만큼 의전을 되게 중요시하게 할 정도로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철도 노선 변경 때문에 하산역에 한번 도착했었잖아요. 네, 이 도착한 장소에서
조선 우호의 집, 러시아 조선 우호의 집 이곳을 또 방문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자문위원님께 또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곳이 뭐 김일성의 집이라고도 불릴 만큼 북한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곳일 것 같아요. 네, 이곳에 대해서 맞아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거기 박물관이지만은 옛날에 김일성이 러시아로 왔을 때 네. 거기서 잠깐 쉬는 곳이었어요. 뭐 쉬고 밥 먹고 자고 그러면 중간에 왜냐하면 그 하산 우스리스크에서는 시베리아 절도하고 중점이에요. 예. 그러면 기차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로 좀 긴 시간 이동하기 때문에 좀 거기서 멈추는 거 아닐까 싶어서 제가 안 가봤어요 거기 사실은 그래요? 너무 멀어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회담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푸틴 대통령이 도착했던 조금 전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회담 장소는 극동 연방대학교 내에 있는 뭐 스포츠 센터인가요? 어느 장소라고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극동 연방 대학 안에서 회담이 열리는데 아무래도 대학교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겠죠. 뭐 지금 현지 언론에 따르면은 극동 연방대 안에 스포츠동, 뭐 S동이라고 하는데 그 건물에 지금 회담장이 마련됐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뭐 실제로 당연히 회담장 주변에는 통제가 되겠지만 그 언론들이 포착한 화면 모습을 보면은 실제로 그 건물 안에 인공기와 러시아기가 함께 걸려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회담 장소로 유력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건물이고요. 현재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 바로 옆에 또 숙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머무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푸틴 대통령이 회담장 근처로 도착을 했기 때문에 네. 양 정상이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 예. 뭐 사실 뭐 바로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정상회담이 굉장히 임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잠시 후면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도 보일 것이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화면 저희가 계속해서 실시간 화면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현재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연결이 되는 대로 한번 그곳 소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잠시 후에 회담이 시작이 될 텐데 어떤 의제들이 다뤄질지도 한번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크렘린궁이 일단 비핵화가 주요 의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그런 비핵화 논의에 대한 상황을 잠깐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 협상이 상당히 난관에 봉착을 한 상황입니다.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뒤에 지금 이렇다 할 북미 간 비핵화 논의 움직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뭐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항상 양 정상 간의 관계는 좋다는 점을 계속 강조는 하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참모들에 대한 예를 들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 폼페이오 장관이나 그런 뭐 볼튼 보좌관 같은 경우에 대한 비방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럴 정도로 지금 양 국가가 상당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상황에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미국과의 장기전까지도 대비를 하면서 전통적인 우군인 러시아의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는 데 이번 회담을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지금 북한이 뭐 요구를 하는 단계적, 동시적 그런 비핵화 방식을 지지를 하고 있고 또 그 일환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서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완화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양국 정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도 비핵화와 관련한 공감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이렇게 처음 만나는 외국 정상이기 때문에 비핵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비핵화 아마 우선으로 이야기되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그 하노이는 회담이 무결과 나왔잖아요. 아무 성과도 안 갖고 왔잖아요. 안타깝게. 그래서 아마 우선으로
비핵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또 뭐 경제적인 절도도 두 번째이고 우선 절도 연결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양 국가가 원하는 사항을 좀 구분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북한은 뭘 원할까요? 북한은 일단은 자기들이 비핵화 실행을 하려면 그러면 어떤 보장을 있을 건지 아마 그 미국 사실은 미국한테 그렇게 많이 믿음을 가지 않고서 혹시 리비아하고 똑같이 상황을 될까봐 예. 그래서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러시아한테 그 정상회담을 요청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힘 좀 써달라고요. 예. 푸틴 대통령께 부탁해서. 그 두 번째 절도 연결은 여러 문제가 있지만은 제재 상황이 걸려 있지만은 그런데 경제, 교육 그런 교류는 제재 대상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거라도 협상에서 양극한 나라에서 경제 교류할 수 교류가 있게. 지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낮은 항은 그 유엔 안보리 제외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한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특히 그 노동자들 비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연장을 요구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엔 대북 제재에 따라서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사실 올해 말까지는 모두 철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북한의 외국 노동자가 현재 그 대북 제재 때문에 경제 상황이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예. 북한으로서는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예. 뭐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뭐 동남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현재 굉장히 많은 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 해외 노동자를 통해서 오는 그런 외화들이 현재 북한의 정권을 유지하고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현재 북한으로서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올해 말까지 지금 그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 체류를 그렇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에게 부탁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북한과 러시아 양국 규모 액수도 사실 한 연간 3,400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대북 제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눈에 띄는 결과물이 당장 나오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기존의 그런 경제 협력 상황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노동자 체류 문제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께서 그 철도 문제를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 푸틴 대통령을 수행하는 그런 대표단의 좀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은 예. 러시아의 교통장관이 있고요, 또 러시아의 국동개발부 장관, 또 철도공사 사장. 에너지부 차관 이렇게 경제부처 장차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동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국동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은 물류 운송이라든지 철도 연결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논의를 하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가 있고 나서 그러면은 추후에 공동 발표가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까 잠시 언급이 있었겠지만 지금 현지 러시아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공동 뭐 합의문이라든가 뭐 기자회견이라든가 예. 이런 것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대북 제재 뭐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은 대북 제재 때문에 양 정상이 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 상황에서 뭐 합의문을 발표하거나 그러기가 좀 여의치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런 반응입니다. 만약에 현재 지금 북한도 그렇고요. 러시아도 상당히 미국과 지금 서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러 정상들이 정상회담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를 담은 합의문을 발표할 경우에는 이 자체만으로도 미국을 상당히 자극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 정상이 그런 밀착 행보는 보이겠지만 실제로 그런 성과를 담은 뭐 합의문 발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글쎄요,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예. 하는 데에는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푸틴 대통령이 회담 후에 언론 브리핑을 할 것 같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 언론과 정치권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러시아 언론과 정치권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러시아 언론권 측에서도 아무 이렇게 예측을 못해요. 네. 결과가 어떤 결과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예측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일단 언론 해봐야죠. 기자회견을 해봐야죠. 효과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전에 좀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좀 보도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느껴지잖아요. 좀 어떻습니까? 보도되는 부분은 그 비핵화 부분을 많이 됐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절도 문제 연결 그런 것은 북한과 철도를 연결을 하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어떤 편익을 좀 기대할 수 있어서 그럴까요? 일단 경제적으로는 러시아 측은 예, 많은 성과 얻을 수 있어요. 뭐 운송이라든지 이런 그럼요. 부분에서. 예. 속단 뭐 여러 가지 물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요? 사실 뭐 운송 측면도 있겠지만요. 지금 현재 북한에 있는 철도가 굉장히 낙후가 돼 있습니다. 뭐 예전 뭐 지난해가요. 뭐 저희 공동조사단이 실제로 북한에 올라가서 그 예, 철도 예, 조사를 그렇죠. 하지 예. 않았겠습니까? 그 조사단이 내놓은 결과물을 보면은 뭐 거의 뭐 시속 60km로 달리기에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러시아와 북한의 철도가 연결이 되면은 그럼 북한 예, 지금 회담장에 차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장 화면 보고 계시고요. 네, 지금 차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차량이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문이 열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서 푸틴 대통령은 좀 한참 전에 좀 앞서서 먼저 도착한 상황이고 지금 1시 6분, 우리 시간으로 1시 6분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극동연방대학 내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에서 지금 회담장으로 도착을 해서 네,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입구에서 마중을 나온 것 같습니다. 서로 악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직 들리진 않습니다만 잠시 후에 그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너무 좋아요. 두 분 다 만났으니까 너무 네. 뿌듯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푸틴 대통령의 표정을 봤을 때 푸틴 이번 회담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행복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요? 즐거운 것 같아요. 예. 네, 김정은 위원장도 이렇게 하노이 회담 이후에 처음으로 외국 정상과 다시 만나는 것인데 사실 저렇게 해외 정상과 만나는 것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 이외에는 처음 이렇게 또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통령 이외에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인 게 푸틴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나와서 예.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를 하고 있네요. 사실 뭐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 뭐 예정됐던 약속 시간에 늦게 도착한다든가 그런 걸로 굉장히 글쎄요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그런 러시아의 정상인데 저렇게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그 회담장 밖으로 나가서 맞이하는 것 자체가 이번 그 북러 지금 관계의 밀착 그 관계를 상당히 상징하는 저는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회담장 앞에서 지금 군인들의 사열, 약식 사열과 함께 푸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다시 한번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두 정상이 입구에서 악수를 하고 같이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좀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네, 지금 회담장 내부의 모습 함께 네. 보고 계십니다. 러시아 관료들과 하나하나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가 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좀 한번 가보셨다고 해서 거기 안에는 외부인들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대학생 외에는. 그래서 저는 지난달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네. 거기. 그래서 우리 입구에만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안에 내부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이제 푸틴 대통령이 북한 측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나누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수행단 면면을 살펴보면 이번에 굉장히 경제 분야 그리고 비핵화 분야에 방점을 맞춰서 실무적인 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앞서서 이진동 기자가 짚어주셨는데요. 이번에 수행단 면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북한 수행단에 좀 약간 달라진 변화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러시아를 향해 출발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그 전에 있었던 김영철 위원장인가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이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대남 협상도 그렇고 또 대미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앞에 나섰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대신 장금철로 교체가 됐다는 네. 사실이 어제 전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북한 입장에서는 좀 이런 참모진 교체를 통해서 좀 새로운 모습들을 지금 아마 보여주려는 그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 측의 협상단 면면에서는 좀 어떤 부분을 좀 중시해서 봐야 되겠습니까? 아마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두 정상이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일정 발언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소리가 들리는 대로 또 바로 들려드리도록 Мне очень приятно 함께 들려보겠습니다. видеть вас в России. 반갑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인지 러시아에서 볼 수 있어서 Наш- 기쁩니다. Наши коллеги давно договаривались об этой встрече. 우리는 오랫동안 합의해왔던 방문입니다. Но прежде всего хотел бы вас поздравить с избранием на высокую должность главы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Я направлял ва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исьмо, но сейчас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этим лично. 보다 먼저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시 선거된 것에 대해서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친서를 보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축하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В этой связи хотел бы сказать, что м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тметили 70-лети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이와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더 있습니다. 러시아와 조선이 작년 수교 70주년을 기념하였습니다. Основатель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совершил свой первый визит в Москву в 1949 году.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설립한 김일성 동지께서 1949년 러시아 소련으로 첫 방문을 하였습니다. И я помню свой визит в вашу страну. Ваш отец был одним из инициаторов подписания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его договора о дружбе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저도 2000년 평양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이 방문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부친께서 로조 친선에 관한 조약 체결을 했습니다. Уверен, что и ваш визит сегодня в Россию послужит делу развития двух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и поможет нам лучше понять, какими путями мы можем урегулировать ситуацию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что можем сделать вместе, что Россия может сделать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ддержать те процессы позитивные, которые сейчас происходят. 그리고 이번 위원장의 방문도 상무 관계를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선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해결법을 도출하는 데 기여를 할 것입니다. Мы приветствуем, безусловно, ваши усилия по развитию межкорейского диалога. 조선이 현재 하고 있는 발전해 나가고 있는 북남 대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И по нормализац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и американских отношений.
또한 조선은 형제, 조미 관계를 정화시키는 데에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을 지지합니다. Ну и, конечно, в двухстороннем плане нам очень многое нужно сделать для развития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그리고 산무 관계에서도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무역 부문에서 말입니다. Развитие гуманитарных контактов. 인도주의적인 부문에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러시아에서 환영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날 초청해주고 이번에 매우 바쁜 일정에서도 깊은 관심 돌리고 성의를 기울이고 이러면서 모스크바로부터 이렇게 수천 킬로 떨어진 와서 만나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Хочу выразить благодарность, уважаемый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за то, что любезно пригласили меня и, несмотря на чрезвычайную занятость, уделили глубокое внимание для осуществления моего визита и преодолели тысячи километров, чтобы прийти сюда из Москвы и встречайтесь со мной. 이미 작년도 이렇게 서신으로도 축하 말씀드렸지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당신께서 위대한 러시아 인민을 용도할 그런 중임을 맡고 지금 정력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Я тоже хотел бы вас лично поздравить с тем, чт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оссийский народ еще раз доверил вам руководить Великой Россией и за то, что вы успешно ведете работу для построения сильной России. 이번 대통령과 만난 이 기회에 이자도 말씀하셨지만 오랜 친선의 역사 전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 관계를 보다 더 공고하고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아주 유익한 그런 만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전 세계의 초점이 조선반도 문제에 집중돼 있는데 이 문제를 같이 조선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서로 견해를 공유하고 또 앞으로 공동으로 조정 연구해 나가는 데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Как вы отметили, я тоже надеюсь, что наша встреча с вами,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будет полезной для укрепления и развития традиционных друже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КНДР и Россией, которые имеют глубокие корни. А также хотел бы сказать, что сейчас ситуац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ызывает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вокруг всего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И надеюсь, что наши переговоры станут важным событием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месте оценить эту ситуацию, вместе обменяться мнениями по поводу этой ситуации и вместе совместно регулировать этот вопрос. 오늘 대통령과 가지고 한번 정말 유익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И надеюсь, что у нас будет содержательный обмен мнениями сегодня. Это будет.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회담이 되겠습니다. 예, 회담에 앞서서 양 정상이 사전 발언을 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그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동 기자. 두 정상이 한 Мне 공유 очень 발언 приятно 내용 좀 짚어봐야 될 видеть 것 같아요. вас в 네, России. 그렇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저희가 예상을 했던 경제 협력 문제라든가 아니면 비핵화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푸틴 대통령이 2000년 평양 방문 당시를 언급을 했네요. 예. 그 푸틴 대통령이 그 과거 취임하고 2달 후에 러시아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당시 평양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당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푸틴 대통령이 이제 그때의 자기도 이제 그때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들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언급을 했었는데 당시 2000년대 푸틴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났을 때 두 정상이 이제 양국 간의 그런 협조와
또 상호 협력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하는 북러 공동선언을 채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이듬해 7, 8월쯤에는 또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 형식으로 또 러시아 모스크바를 또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제 뭐 푸틴 대통령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언급을 한 것은 과거에 그런 북러 관계가 굉장히 그런 밀착 관계였는데 그런 과거의 관계가 좋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북러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자 이런 좀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시 또 그 2000년대 당시 양국 정상이 논의를 했던 게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사업에 대해서 사실 그때 논의를 했었는데 푸틴 대통령이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의도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네. 당시 그런 점들이 논의가 됐다는 점에서 오늘 또다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그런 경제 협력 사안들이 또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암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리나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아까 기자님하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 푸틴 대통령님이 이제 경제 협력을 우선으로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양극화의 그 무슨 관계라든지 그거 또 뭐 미국하고 북한하고 사이를 좀 좋아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평소에 그 러시아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북한에 대한 그런 보도가 좀 우호적으로 나오는 편이죠. 아까 러시아 언론은 북한에 대한 좋은 친선적인 좋은 쪽으로 좋은 보도를. 얘기 북한 편이라 들으는 거예요. 예. 그거 딱 보여주길 안 해줘. 왜냐하면 미국도 있기 때문에 미국 제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행동은 모든 것을 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 뭐 한반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기 때문에 좀 그 6가지 나라들 다 같이 협상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단독 회담을 가진 후에 다시 확대 회담을 갖고 4시간 정도의 정상회담 후에 푸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관련 소식이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